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심이 어떻게 기울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날아오는 선거 문자와 SNS에 이 짜증은 물론 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높은 가운데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살 아기를 숨지게 한 아버지는 게임 중독 탓에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뽑습니다. 경선에 참가하게 된 후보 4명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원과 대의원, 즉 당심을 누가 잡는지가 승부의 관건인데 그래서인지 첫날부터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주성영 전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서상기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대의원도 서 후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험과 전문성과 비전 이런 면에서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깨끗하고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경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밀실 거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줄 세우기 정치를 한다든지 지역구 물려주기 정치한다든지 위에서 하향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고 자체가 21세기에 맞지 않는 대구 시민의 민심을 배반하는 거역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민심이 곧 당심이라며 국민참여 선거인단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당원과 대의원 세분리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은데 새누리당의 방침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당원들과 우리 시민들 소위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 선거인단 가운데 당원과 대의원 표가 63%를 차지합니다. 이른바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선거운동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메시지가 휴대전화,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공해 수준인데 짜증도 나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주부 권모 씨는 현 구청장의 아내라며 보낸 선거운동 문자를 최근 연달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은행이나 뭐 그런 데도 이런 게 개인정보 유출로 많이 그거 한데 사실 불안하죠.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 등 SNS로도 후보자들의 지지 호소 글이 뿌려집니다. 20명 미만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땐 횟수와 형식에 제한이 없고 SNS는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평상시에도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와 SNS에 유권자들의 불만은 넘쳐나지만 항의조차 쉽지 않습니다. 선거 홍보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지만 이처럼 대부분은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아 선거운동 문자를 뿌려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관련 법령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소관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법상으로는 이제 그게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허용이 돼 있는 상태고, 뭐 이제 전화번호 수집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민감한 요즘 모르는 번호로 뿌려지는 선거운동 문자에 유권자들의 불쾌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도기호 전 이곡중학교 교감과 심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만진 전 대구시 교육위원이 어제 회동을 갖고 정만진 전 교육위원을 통합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이들의 합산 득표율은 30.27%로 31.31%를 얻은 우동기 교육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칠곡 의붓딸 학대 사건에 이어 공분을 사게 할 소식이 또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20대 아버지가 2살 난 아들을 오랫동안 혼자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22살 정모 씨가 묵직한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태연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더니 아파트 밖으로 나갑니다. 쇼핑백에는 정 씨의 28개월 된 아들의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군의 시신은 집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이곳 주택가 골목길에서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월부터 아내와 별거에 들어가면서 혼자 아들을 맡은 정 씨는 게임 중독에 빠져 PC방을 전전했습니다. 아들을 방치하고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집을 비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지난 금요일? 네, 아침에 왔어요. 아침까지 그러면 그 전날에 오셔가지고 아침까지? 네. 한번 왔다 하면은 10시간, 12시간. 지난달 7일 집에 돌아온 정 씨는 아들이 숨진 걸 발견했지만 전세로 내놓은 집을 보러 오기로 한 중개인에게 들킬까 봐 아들의 시신을 버린 겁니다. 만 2세 아동을 갖다가 장기간에 걸쳐 총 10일 가까이를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피의자 스스로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금요일 칠곡 의붓딸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밖에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 2심 재판을 위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법률은 살인죄가 아닌 1심과 같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고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돌보는 한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아들 앞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름한 집들이 밀집된 주택가. 이곳을 드나들며 80대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 59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의 아들 명의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를 훔친 혐의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5차례에 걸쳐 무려 440여만 원의 수급비를 빼돌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통장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통장을 훔쳐서 은행에 가서 예금된 그 인출을 했습니다. 최근에야 수급 여부를 묻는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 요양보호사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년 넘게 그간 가족처럼 김 씨를 믿었던 모자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황당하고 마오지요. 보도 뭐 입으로만 자꾸 그게 가져갔다고 그 있겠네. 그건 아직 그냥 어디가 찾을 길도 통장도 오고 뭐 어디가 참.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요청으로 통장을 맡아 관리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관리 5분 달에 얼마 나왔어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저는 이 돈을 내가 있죠. 닦아주고 안 주고 이거는 아니래요. 절대로. 이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영주시 한 곳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판단 능력이 흐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민간 재가센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경기 변동에 따른 손실 우려가 높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도건엽 기자입니다. 일반 가계 자산에서 집값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유자 집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거 팔면 이제 자녀들 지금 집도 없으니까 빚 갚아야 되고 자녀들 좀 말려줘야 되고.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조사에서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68%를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80%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개인 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고령화와 주택 수요층의 감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대구 경북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실제 입주가 시작됐을 때 어떤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태에서 우리도 금리 인상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부동산을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 같은 데는 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도 일부를 팔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연금이나 간접 금융상품에 투자해 유동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정부 출연금 28억 4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인 대구의 중소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 업체가 정부 출연금 45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 납품하면서 친구의 아내 명의로 가짜 회사를 만들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26억 9,2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8억 4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40만 그루에 육박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나무를 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감염목은 당초 확인된 것보다 배 가까이 많은 37만 천여 그루.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1차 방제 때 감염목 제거율은 10%에 불과했고 3, 4월이 돼서야 작업이 집중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아 선지급 후정산이 불가능해 감염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다 지난 5일 포항시 기계면에서 59살 김모 씨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안전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염목은 10% 정도. 시군은 남은 보름여 동안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봄철 기온이 높아 매개충 우화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5월 17일이 가장 빠른 우화 시기였으므로 감염목 제거 작업을 한다면 무방할 것으로. 포항과 경주에만 22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사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끌어썼기 때문에 올가을부터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또 솔수염 하늘소 항공 방제를 지난해 3차례에서 2배 늘리기로 했지만 이 시기가 벌꿀 채취와 겹쳐 난관입니다. 아카시 꽃이 계속적으로 5월 말까지 간다면은 양봉 농가를 배려해서 우리가 1회 정도는 작업을 못하고 5회 정도로 작업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남북구청이 따로따로 재선충에 대응했고 경주도 올 들어서야 재선충 전담 TF팀을 신설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산불이나 헬리콥터 5대와 100여 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서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산림청 국유림이 조성된 임야 0.8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산림당국은 100여 명을 투입해 밤새 잔불을 정리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헬리콥터를 투입해 완전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팔공산 부인사를 창건한 신라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한 제28회 선덕여왕 숙모제가 오늘 오전 부인사 경내에서 3기 의례와 발원문 봉독, 법어와 헌향 등의 순서로 봉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가의식을 뜻하는 제로 이름을 바꿔 주요 무형문화재인 범패 스님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고 국악합창단과 김영임 명창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에서 영주를 거쳐 동대구로 연결되는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4편 운행됩니다. 열차는 세종시 부강역에서 영주를 거쳐 동대구까지 운행하며 코레일은 이 열차를 타면 오송역에서 서울과 부산 등지로 오가는 KTX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첨단 공구산업기술 고도화 사업과 의료기술 훈련원 설립, 국립 대구 청소년 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등 대구의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사업,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홍승활 대구시 안전행정국장이 내정됐습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는 지난 1975년 공직을 시작해 대구시 정책홍보관과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유치단 유치지원부장, 또 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는데 이번 사장 임기는 3년입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 예비후보인 김재근, 이기환, 이승률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서 이승률 예비후보를 청도군수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률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새누리당의 청도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모 시청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자기의 SNS에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활동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60